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명재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실무 협상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 대북 민간 투자를 거론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민간 부분 제재 해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초계기가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적어도 위협 비행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군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7%에서 소폭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고 대기질은 정상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청월원 영하 13도, 파주 영하 11도, 서울과 대전이 영하 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첫 구속입니다. 헌정 70년 사상 초유의 치욕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시간 넘는 영장 심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찰 포토라인에서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명재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경과와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로 볼 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비판 성향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7개월 동안 수사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법원 행정처 법관들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수 확보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검찰이 추가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구속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상 처음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이곳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며 재판에 개입한 의혹입니다. 오랜 기간 2심 결과를 기다리던 피해자 할머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던 어제 뒤늦은 승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올해 88세 백발의 이춘면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후지코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지연된 지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2015년 첫 소송을 낸 뒤 2년 만에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후지코 씨 측의 항소로 이 할머니는 또다시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을 한 공기도 못 되게 주면은 그걸 며칠서 놀아 먹으라고 그래. 나중에는 그 밥도 없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앞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2심 승소를 지켜본 이 할머니는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전 대법원장 이름은 잘 몰라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 안 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어. 사법농단으로 고통을 겪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오전부터 법원 앞으로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을 벌여야 하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자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정의라고. 법원 노조는 법원 구성원 3,200여 명과 일반 시민 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도 집회를 열고 반대로 검찰 수사를 규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직접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갖가지 의혹에 대해 날선 반박을 이어갔는데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투기 논란의 핵심 장소인 나전칠기 박물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목포를 찾은 겁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건물을 사들인 게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손 의원은 언론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은 소모전이라며 국민은 뭐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위해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투기와 차명 거래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선내화 공장이 문화재로 등록되는지도 몰랐다며 문화재 거리 부근 아파트 건설 저지 관련서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자리가 채워지면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비어있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몫 3명과 바른미래당 몫 1명이 어제 위촉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손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상으로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회의가 2달 만에 다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 공공분야부터 소비자 보호를 먼저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치거나 택배 분실, 연착 배상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 등입니다. 또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갑질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은 법을 새로 안 만들어도 정부의 감독권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근절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일탈 행위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2명이 찬성한 반면 7명은 반대했습니다. 또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자 논의 결과를 기금운영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민간 투자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민간 부분 제재 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건 대북 대표가 새로 지명된 북측의 상대역과 복잡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세부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민간 부문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can make a substantial step towards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and create the right conditions. It'll be the private sector that sits there.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따라 관련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한 미국은 최근 강조점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동결 쪽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입구로서 일단 핵동결 조치와 개성공단 재개 등의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북미 합숙 담판에 함께했던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향후 북미 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때보다 일부 진전해야 하는 만큼 북미 양측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치열한 접점 찾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2월 말로 합의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회담과 활동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김 위원장은 훌륭한 친서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유효기간 1년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최소 3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최상부 지침을 이유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유효기간 1년으로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정말 필요한 걸까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600억 원입니다. 매년 분담금이 조금씩 남을 만큼 충분히 편성돼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우리 군과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1억 5천만 달러였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까지 9차례의 협정을 거치면서 9,20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군사시설에 대한 설계 건축 비용, 군수품의 수송, 보관, 정비 등에 쓰입니다. 해마다 국방 예산의 일부로 편성돼 실비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데 매년 쓰고 남는 돈이 쌓여 9천여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 돈이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전용돼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은행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미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더해 기지 주변 정비와 부동산, 각종 세제 혜택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북 화해 속에 한미훈련과 전략무기 출동도 축소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2일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하면서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말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향해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초계기가 약 540m 거리에서 60에서 70m의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며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8일과 22일에도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우리 해군 함정에 3차례 저공 비행 위협을 가하면서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일본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 이오도 해상에서 이루어진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된 레이더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또다시 의도적인 위협 비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해군이 수십 차례 경고 통신을 통해 일본 초계기의 경로를 이탈하라고 강조한 뒤 자위권 조치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그러나 우리 해군의 경고에도 함정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우군국 항공기에 자위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요망한다고 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일 북한 어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쏘았다면서도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 달 동안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초계기 저공 위협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확보하지 못한 사격 통제 레이더 신호를 수집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응 방침에 맞서 지지율 여론전을 넘어 군비 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높아 우리 정부의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어 올해 경제 전망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태여서 기준금리는 연 1.75%로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 전망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7%로 유지할지 아니면 소폭 하향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3시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합니다.
내일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앞서 정부가 공시가 산정 배경과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합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시가 상승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91만 원을 받고 있으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2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연금 수급자 477만 명에게 20조 7,500억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준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의 내부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 건데요. 김 전 수사관은 재갈 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은 아침 8시부터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전을 재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문건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밝혔다고 볼 수 있고 그 문건을 이미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도 다 시인했는데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좀 하지 말라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김 전 수사관 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발언에 검찰이 발맞추기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근거한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과 달리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의 노트북과 PC에 있던 업무 자료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기밀 문건 유출이 있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김 전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전과는 관련이 없다며 정확한 문건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달 초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서울지검에서 근무했을 때 작성한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김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1시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기일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재판부는 새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은 별개의 사건인 만큼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여자실업축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전직 감독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선수단 조사를 마친 결과 피해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단 전지훈련지인 제주도로 변호사와 조사관 등이 참여한 긴급조사팀을 급파해 면담을 진행했고 성폭력 피해를 본 인원은 종전 알려진 것과 달리 선수를 포함해 최소 서너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전국의 초중고 대학 실업리그 대표팀 여자 선수들과 코치를 대상으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60살 A검사를 입건했습니다.
A검사는 출근길에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5%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홍역 환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동작구와 노원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안산과 부천에서 추가로 홍역 환자가 1명씩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39달러, 0.75% 하락한 52.6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국제유가를 계속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금값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달러, 0.04% 오른 1,2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시간 20일 중동 문제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주제의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 대사는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의 고압적 태도 등으로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팔레스타인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문 밖을 나서면 공기가 좀 차갑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5도에 머물고 있고 한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 덕에 미세먼지가 모두 씻겨나가면서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철원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8도가량이 낮은데요. 그 밖의 지역은 파주 영하 12도, 봉화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4도, 부산 11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